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자금 관련된 세 가지 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공제와 관련이 없으신 분은 이번 강의는 바로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세 가지는 주택마련 저축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 공제, 임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있습니다. 원래 주택마련 저축공제는 조특법상 공제인데 편의상 여기 놓고 세 가지를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자금 공제는 이제 한도액이 있는데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이른바 전세 자금 대출과 주택마련 저축액은 각각의 금액의 40%씩을 하지만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는 기한에 따라서 1,800만 원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상환 기간이 10년,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10년 이상이고 고정, 비거치 이 경우에는 300만 원이고요. 15년 이상인데 고정과 엔드 비거치 조건으로 했을 때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공제를 하기 앞서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개념인데요. 일단 세대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및 거소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고요. 형제 자매도 같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본인 말고 존속, 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하나의 세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국민주택 규모의 차입금은 수도권 이하는 85제곱미터, 그다음에 수도권 제외한 지역은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알고 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입니다. 이른바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인 세대주, 아니면 세대주가 아니라면 그 세대주가 주택 관련된 공제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원인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가능하고요. 국민주택 규모,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이를 임차하기 위해서 대출기관 또는 대법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임차 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작성해야 가능합니다. 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12월 31일 현재로 보는 것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세대주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아니면 아버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대원일 때 이 아버님께서 주택 관련 공제를 전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세대원이 이 근로소득자여야 하고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작성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제가 거기 살고 있는데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가능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 명의, 세대주가 살면 세대주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하고요.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만 가능하고요.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입주일 혹은 등본 전입일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전입한 금액만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입니다. 첫 번째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소정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는 실거주 요건이 불필요하지만 세대원의 경우는 반드시 실거주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봤을 때 본인의 세대에서 2주택 이상이면
주택이 2개인 경우에는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과 2를 충족한 사람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 여부와 무관합니다. 를 취득하기 위해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다음에 요건으로 차입하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어야 하는데, 첫 번째 요건은 상환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저번 장에서 포함했을 때 10년 이상 300만 원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금액이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차입금 상환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갭 투자 등을 위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10억인데 전세가 8억이다. 그러면 2억을 주고 샀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전세자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 거의 나오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전세에 있는 세대주가 나간 후에 차입금을 한 경우는 이 3개월 요건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저당권에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 명의로 빌렸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되지 않고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만 가능합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하나 더 취득한 후에 기존의 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기말에 주택이 1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가능하지만은 기존의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거주자가 필요한 요건인지에 대해서는 세대주는 실거주자 요건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세대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실거주자여야만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즘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많이 소유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5억짜리 집을 3억에 공제를 해가지고 50대 50으로 해서 1억 5천씩 공동명의로 차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이때 본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본인 명의로 남편을 본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본인 명의로 전부 차입을 하고 부인은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은 3억 차입자가 남편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3억 전체에 대해서 차입금 이자 상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 상환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최소 10년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 의해서는 15년 기준으로 장기 차입을 해야 되는데 10년 만에 상환을 했다고 가정을 하시죠. 그러면 그 해년도에 상환했을 때 발생한 이자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전년도 것까지 다 공제가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고요. 당해년도분의 그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대환의 경우가 또 많이 일어나는데요. 대환의 경우는 맨 처음에 5천만 원을 차입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1,000만 원을 상환한 후에 집을 넓혀가기 위해서 8천만 원을 대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경우냐 하면은 5천만 원이 있고 1,000만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을 때 8천만 원을 다시 추가로 상환을 하면은 요때 4천만 원과 그 다음에 추가로 한 4천만 원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이 금액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올해 이자를 300만 원을 냈다고 가정을 하셨을 때 요 8분의 4에 해당하는 150만 원만큼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이 있는데요. 분양권은 세대원은 불가능하고요. 세대주만 일단 가능하고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금액 요건도 5억이 아니라 4억까지만 분양권 차입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 급여액이 일단 7천만 원 이하인 요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이상이신 분은 주택마련저축을 아무리 가입해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과세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까지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들과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총 급여액이 일단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만 가능하고요. 또 세대주여야만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과세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도 중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시점이 있으면은 주택마련저축납입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해지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주택의 당첨 등으로 인해서 해지한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그 다음 연도 2월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중에 이제 해지했을 때는 추징기간 내에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공제에 대해서 전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납입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일단 총급여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세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또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고요. 임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연도 말입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아니면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 국민주택 규모의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혹은 세대원 국민주택 규모 그리고 3개월 이내 차입, 이게 이제 주요 키워드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은 근로자가 있는 거주자거나 거주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인 소유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는 세대원도 가능한데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인데요. 국민주택 초과도 가능합니다. 취득하기 위해서 저당하고 차입금한 이자이고요. 3개월 요건이 있고요. 실거주는 세대주는 불필요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거주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이때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에 나머지 2주택을 팔아서 요 시점에서는 반드시 2주택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저희가 이 가능한 3개의 공제를 모두 다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무주택자가 10월 1일날 주택을 취득했어요. 10월 1일날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 전까지 주택마련 저축도 납입하고 있었고 그 전에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날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택마련 저축납입액은 연도 중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는데 이때 10월 1일날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받은 임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공제가 불가능하고요. 맨 마지막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주택자가 7월 1일날 주택을 처분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마련 저축납입액은 이때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12월 31일 현재는 처분을 했기 때문에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때 임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도 이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에 관한 3가지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설명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확인하고 싶으면 국세청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관련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목별 정보 보면 연말정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택임차 차입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증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증빙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주택 상환자금에 대한 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에 뜨죠.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도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3개월 이내에 전입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죠. 계약서가 필요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상환 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억 이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확인서가 필요하고 분양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내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제가 주택마련 저축은 세대원은 불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주택인 단독 세대주는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도 중에 주택 소유가 하루라도 있었던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서 주택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쪽에서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혼란이 있으신 분은 체크리스트를 국세청에서 이번에 별도로 따로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한번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여야만 하고요. 일용근로자는 안 되기 때문에 네 하겠습니다. 제가 7천만 원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가능한데 아니요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천만 원 이하이고요.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세대 주여야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가입한 주택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입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소유한 적이 없나요? 네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공제 받을 수 없고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당첨을 2회 사유로 해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오를 눌러야 되는 것이고요.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 제출하였나요? 네. 이렇게 누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이건지 저건지 조금 약간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네, 아니오로 문답식으로 대답하다 보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